자, 이 영상 보시면 뭐 또 놀라게 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역사를 보는 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죠. 지금의 대한민국과 이 과거의 역사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네덜란드 튤립버블 1634년에서 1637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면 누가 후회합니까? 여러분이 후회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추천 바로 눌러주세요. 꼭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1629년 흑사병이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죠? 최근에 코로나 이제 19가 있었죠? 코로나 19가 있었는데 여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 2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버블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흑사병이라는 이 큰 병이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많이 이제 일어난 이유는 네덜란드 자체가 이제 무역의 중심인 도시였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이런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약 50년 동안 괴롭혔던 걸로 인류를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유행을 했겠죠.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튤립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자, 사람은 흑사병에 감염되고 튤립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럼 여러분들 튤립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때요? 뭐 다 튤립이 죽거나 시들거나 보통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사진 한번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입니다. 여러분들, 튤립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오히려 성형을 했어요. 성형을 해서 더 예뻐졌어요. 이런 일이 네덜란드에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뻐요? 얘가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무늬조차도 랜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랜덤이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알뿌리 식물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튤립에 대해서 이제 희소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 같았으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무섭잖아. 근데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사람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고 그리고 코가 막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잘생기고 막 예뻐져.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튤립에게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튤립이 성형을 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00년대 황금의 시대 네덜란드. 자, 이때 네덜란드는 어땠어요? 황금의 시대 최전성기를 누렸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한국은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은 최전성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 통틀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때 네덜란드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 황금의 시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무역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해 시대, 배 가지고 무역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뭐 군사력이며 경제력이며 네덜란드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나라였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강대국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조선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조선시대였잖아요. 자,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이후였겠죠.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조선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다.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당시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네덜란드는 이때 뭐가 있었어요? 또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같은 어떤 체계적인 증권거래소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 증권거래소가 있었다. 이제 이런 점은 한국과 어떤 강대국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느냐, 이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류층 상인은 여가 시간이 많았다. 그럼 여러분들, 야,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여가 시간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자, 네덜란드가 돈을 많이 벌고 지금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여가 시간이 상류층하고 상인들만 많았을까? 당시에는 여러분들 계급사회예요. 노예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 이런 거. 흑인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서민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상 없었어요. 상인이나 상류층이나 돈 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가 모든 재화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는 여가 시간이 많았겠죠. 상류층 집안 밑에서 일하려고 줄 서 있고, 서민들이, 노예들이 줄 서 있고, 이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상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걸 감안을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워라밸. 자, 대한민국 지금 위상이 어때요? 경제 10위권의 대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결국 워라밸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되고, 여가 시간에 무언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부에서 결국에 오는 거다. 나라가 어느 정도 부흥했느냐. 저번에도 이제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것과 똑같죠. 예, 정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 1920년 광학과 천문학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는 광학 렌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현미경부터, 이때부터 현미경 뭐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천문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렌즈가 발명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혁명이 일어났다. 지금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AI.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전기차. 우리나라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저번에 또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은 이제 부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튤립이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튤립이 성형하기 이전에 튤립을 이제 가꾸는 거죠. 상류층들이 정원을 만들어서. 자, 정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비가 필요할 겁니다. 노예, 하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또 튤립이 예쁘기도 했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금도 좋아하죠. 네덜란드 하면 튤립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 당시 이제 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634년 튤립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제 튤립을 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사기 시작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튤립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들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나 튤립 사서 돈 벌었어. 야, 나 알뿌리, 이게 알뿌리 식물이거든요. 알뿌리니까 뭐가 이제 나올지 모르죠.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샀는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예쁜 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떼돈 벌어서 나 부자 됐다? 그래서 나 지금 뭐 노예가 몇 명이고 봐봐요. 흑인 보이시죠? 당시에 흑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산 같은 거 씌워주잖아요. 나의 노예가 뭐 수백 명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너도 나도 튤립을 사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류층과 상인들 초상화가 이제 유행했어요. 이 당시에 초상화를 가진다는 건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 참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현대의 시대와 좀 비교해 본다면 현대에는 지금 현재 SNS 전성 시대죠. 이 SNS에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 굉장히 그 럭셔리하고 좀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SNS에 많이 올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과거에 만약 SNS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초상화를 SNS에다 올렸겠죠. 그죠? SNS가 없었기 때문에 초상화 그려서 그냥 방에다 걸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랑하는 거죠. 부를, 이런 거를. 그래서 인간은 결국 똑같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연의 본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랬는데 보겠습니다. 900이 아니고 이게 30 잘못했네요. 이거 6으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못했네. 그냥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이 버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튤립을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지만 이렇게 시세가 급변했다는 거예요. 1636년부터 7년까지 1년 사이에. 그럼 1634년에는 더 쌌겠죠. 튤립이. 그쵸? 이게 총독, 제독, 장군, 황제 이렇게 등급이 있었다. 튤립에. 마치 지금의 어떤 황제는 어떤 거예요? 엔비디아. 뭐 예를 들어서 장군은 뭐 테슬라,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등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등급을 매겼어요. 그럼 어떤 걸로 등급을 매겼을까요? 그 이제 아름다움의 가치겠죠.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어떤 모양이 아름다운가, 그리고 많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가치를 매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완전 잘못했네. 1634년에 일반 튤립은 1길더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길더. 굉장히 저렴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요게 아마 200길더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백 길더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튤립도 같이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튤립과 더불어. 마치 지금의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게 되면 서울도 오르고, 그 다음에 버블이 막 일어나게 되면 주지방도 오르고, 이런 건 현상들 있죠. 이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산의 가치의 어떤 그 공식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실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연봉이 얼마였다? 200에서 400길더였다. 그러니까 튤립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했다 하면 여러분들 노동자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 있겠죠. 뭐 비트코인이 꼭 뭐 튤립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유사성이 좀 존재를 한다. 이거를 저는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은 지금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 있어서 튤립보다는 낮겠죠. 이거보다는 낮겠지만 지금의 가치가 올바른 가치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품 황제 튤립은 1만 길더.
자, 1만. 노동자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법니다. 왜? 당시에 여러분들 노동자들 수명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이 살아봤자 40세였을걸요? 40에서 50세? 진짜 많이 살아도 장수해도. 근데 평생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1만 길더를 어떻게 모아요? 200에서 400인데. 그러니까 1만 길더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한 두 채. 이 정도. 장난 아니죠?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튤립 하나가 이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인간이 광기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응? 1634년, 1637년 초까지 이러한 버블 현상이 일어났고, 보시면 알겠지만 꺼질 때는 이렇게 뚝 꺼지더라. 그렇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해서 뚝 꺼진다. 이거는 아니다. 대공황하고 조금 다르죠. 대공황 차트 보여드렸는데 대공황은 일단은 이렇게 심하게 빠른 속도로 빠지진 않잖아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렸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뭐 한 3일 안에 뭐가 망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너무 과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버블들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자, 1637년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종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황금시대가 종말되게 됩니다. 이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류층과 상인들 중 파산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 당연하겠죠. 당시에 튤립을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없었어요. 거의 네덜란드의 상류층과 상인들은 이미 다 미쳤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빨리 판 사람들, 운이 좋아서 빨리 판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남았겠죠. 그치만 늦게 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파산하고 진짜 거지, 진짜 뭐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응? 빚도 못 갚았겠죠, 당시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게 돼요. 상류층과 상인들 중심의 이런 경제였는데 이들이 무너지니 이들이 고용할 수 있는 그 노예와 서민들, 노동자들의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도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았겠죠. 나라 전체가 거의 아마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갔을 거고, 무역 시스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일시적으로 패닉 상태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튤립이라는 꽃 하나가 나라를 황금시대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만들 정도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덜란드 튤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교훈. 뭘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유사성이 존재하더라. 항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더라. 영원한 국가의 번영은 존재하지 않더라. 항상 방심하면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튤립 버블 사건 때문에 네덜란드는 나중에 패권을 다른 나라에게 뺏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네덜란드처럼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위상과 다르게 지금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무조건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라는 부동산 불패와 그 다음에 주식은 망하지 않아, 우량주는 망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는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 코인 어떻게든 코인 떡상 바라면서 존버하는 이런 투자 방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나 모두가 이미
광기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부가 많이 쌓였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에도 이제 역사 시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추천 꼭 하시고요. 여기까지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